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 뭘 해야 되나?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방송을 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어제 보도된 뉴스를 반도 소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메모를 하다가 반의 반도 못 적고 메모를 일단 포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영상을 제가 풀 영상 3시간 20분짜리를 다 봤는데,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아무 말 대잔치가 너무 심해요. 아무 말 대잔치가 너무 심한데, 이게 그냥 뭐 재판을 어지럽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이거나 뭐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이 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윤석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 죽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짓만 골라서 해도 저 정도로 잘하긴 힘들겠다 싶은 만큼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전달해드리지 하는 지점이 생길 만큼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뉴스가 조금 적어지는 날이기도 해서 제가 금요일 뉴스를 토요일, 일요일 나누어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뭐 국정감사를 하면 이게 쇼츠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그 특정 유튜브 내가 이름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런 거 이제 3분짜리, 5분짜리, 뭐 7분짜리 문답을 잘라가지고 올리는 유튜브가 몇 개 있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쇼츠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 하나로 윤석열은 끝났다. 이 질문 하나로 김건희는 구속이다. 이 질문 하나로 국민의힘은 해체된다. 이 질문 하나로 국민의힘은 입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거든요. 근데 청문회 풀 영상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날렸고,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국민의힘은 그 뒤로도 아무 말 대잔치 계속해요.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은 개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특히 뭐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로 청문회 전체의 분위기를 알긴 힘들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변론 그거 풀 영상을 본 것도 제가 어떻게든 가감 없이 전달을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게 일하는데 조용한 시간에 지인이 한 분 오셨어요. 아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는 분인데, 방송하는 거 힘들지 않냐 하길래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촬영하는 동안은 전 되게 좋아요. 즐겁고 재미있어요. 근데 힘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를 꼭 참고 다 들어야 되는 게 전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토론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님 나오신다면 전 다 보거든요. 근데 안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반대쪽 패널로 나경원이라면 저 안 봐요. 왜냐하면 나경원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입으로 배설을 하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냐면 듣는 사람 속을 뒤집어 넣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정말 TV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멱살 짚고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그런 배설을 하는 게 그 사람 주특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짜증나서 안 보는데, 지난번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때도 나경원 나오길래 나 넘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꾹 참고 다 들으니까 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면 그런 게 힘들지, 방송하는 거 자체는 저는 항상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뭐 아직 수익 한 푼 안 나는 이 유튜브 뭐 재미라도 없으면 제가 하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죠.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 홍사훈 기자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김용현이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출석을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개판일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금 나는 모른다, 김용현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측은 아니다, 다 보고했다, 아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개싸움이 정말 볼만할 겁니다. 근데 김용현이 순순히 대통령이 뒤집어 씌우는 대로 뒤집어 쓸 리가 없는 게, 김용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형을 선고받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던가 20년형을 선고받던가, 이거에 지금 자기는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뒤집어 쓸 리가 없죠. 무슨 충성심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뭐 징역 8년이 되느냐 10년이 되느냐 15년이 되느냐의 차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길을 쓰고 모든 걸 다 볼 것 같은데, 지금 20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현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뭐 윤석열은 사형 받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늦게 나온 거를 제가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 외환죄가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기사를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외환죄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환죄는 처벌조항이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그리고 이거는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던데,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군사법정으로 넘겨버리면, 이거는 사형이 아니고 처벌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살. 저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사형을 눈앞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변호인단이 실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변호인단의 답변서 자체가 대부분 그쪽 유튜버들의 주장이라고 해요. 내가 그쪽 유튜브를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수준이 정말 처참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전직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던데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졸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이 법률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청취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길게 갈 사안도 아니고, 무죄가 나올 만한 사안도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만한 사안도 아니고, 너무 명확하다. 증거도, 혐의도 너무 명확하다.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님이 그랬죠. 그분도 법률가니까, 변호사니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99.99%고 0.01%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를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그것까지 깨부숴버리고 그냥 100%로 만들고 있다. 그냥 100%다 저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온 국민들이 그 순간 바로 쏟아져 나와서 계엄령을 막고 국회의원들은 가로막은 군인들과 경찰들을 해집고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당직자들,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사력을 다해서 막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래서 유례 없이 친위 쿠데타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알게 된 거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5대 영산의 용한 무당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줘서 같은 시간에 구슬하고 계엄령도 계엄령 성공 기원 구슬하고 진짜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처참하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무슨 제3세계 샤머니즘 국가입니까? 어우 부끄러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도가 무슨 아프리카 제3세계 샤머니즘 국가의 뉴스라고 해도 처참한 수준이에요. 할 말이 없다 진짜. 일단 눈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가 윤석열 내란에 대한 탄핵 및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지금 일단 명태균에 관한 보도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명태균에 의해서 날아갈 정치인들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보다 몇 배는 더 해먹었다 하는 건진법사도 2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핸드폰 3개는 압수당해서 포렌식 중이죠. 그러면 건진법사에 의해서 날아갈 정치인은 도대체 몇 명일 것이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또 몇 명일 것이며 김건희가 받게 될 형량은 또 얼마나 어마무시할 것인지 그 일이 지금 뒤에 줄을 서 있죠. 그리고 이거 내가 어제 말을 했던가?
그 어제 어떤 그저께구나. 그저께 내가 어떤 거에서 그걸 봤지? 지금 취재하고 보도를 준비 중인 내용이 뉴스타파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름만 말 안 했지 사실상 누구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뉴스타파의 여자 기자분이 전직 장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창원 산단 관련이라고 물어보니까 맞다 그랬어요. 원희룡이라는 거잖아요. 원희룡밖에 더 있어요? 창원 산단에 관련 있는 전직 장관. 원희룡은 뭐 총선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연인 신분이니까 뭐 상관은 없다만 창원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또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여튼 뭐 이게 4월 대선이 끝이 나고 나면 또 한동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10월, 11월쯤, 가을쯤에 엄청난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초단체장, 시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도 아마 정권이 바뀌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그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거 정당이 대신해서 선거 보전금 물어내는 거 그거 지가 한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여튼 대한민국은 뭐 반민특위부터 시작을 해서 4.19, 5.18 등등 뭐 부마항쟁부터 해서 이런 혁명적인 상황이 시작된 적은 많은데 그 모든 혁명들이 다 실패로 끝이 났죠.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300석 중에 108석이라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집단들이 아직도 저렇게 크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 저는 마지막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뽑을 친일, 매국 집단을 이번에는 꼭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그 방향성으로 정확하게 직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 대권주자 선호도 1위가 김문수라잖아요. 김문수. 그러니까 정확히 저 아스팔트 성조기 부대 만의 집단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한 줌도 안 되는 저 집단들. 그리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유튜브에서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쪽 유튜버들. 그냥 그런 사람들만의 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홍준표가 선호도 1위가 돼도 기가 찰 상황인데 홍준표라니. 왜 이제 우리 쪽도 그런 비아냥을 들었던 대선이 있긴 해요. 그게 언제냐면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고르고 골라서 정동영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동영 의원님이 대권을 내려놓으신 뒤에 이제 의원의 길을 가시면서 행보를 좀 달리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때는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네. 정동영 의원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비아냥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김문수라니 대박이다. 여튼 김문수는 정광훈과 함께 저 아스팔트 집회를 계속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선호도 1위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왜곡되지 않은 잘된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그냥 아스팔트 성적이 노인들만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나 될까요? 5%는 될까요? 심지어 저 사람들 지금 돈 받고 집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튼 이참에 그냥 성적이 노인들하고 묶어서 통째로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가 뭐 해내는 거죠. 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년 이제 뭐 얼마나 됐나요? 2년하고도 한 8개월 됐나요? 그 기간 동안 나라가 좀 심하게 휘청했죠. 지금도 저희 가게도 지금 좋은 시간 오길 기다리면서 버티는 중이거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를 지낸 대가가 저 집단을 날리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가 이제 가결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전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이 6공화국인데 이제 7공화국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5년 단임제 지금의 헌법이 너무 오래된 거다, 고쳐야 된다라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간간히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되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님이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스피커가 돼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원집정제로의 개헌을 논의하자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강조하셨어요. 강하게. 그리고 지금 그 스피커가 되어야 될 사람이 김어준인데 이원집정제 개헌은 불시시다라는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한때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권성동이 그 비슷한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이원집정제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원 집정제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 권한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일본의 왕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원 집정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도 그거는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정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번 집정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번 집정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26분이 다 돼가네.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광장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광장을 지켜주시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피소추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땅 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말고 광장을 우리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인 7만원, 젊은이 13만원 일당을 나오는 저 송조기 이스라엘기 집회랑은 다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더라. 중공 간첩들한테 돈 받아서 나간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런 여튼간에 제 유튜브에도 댓글 그렇게 달려요. 나보고 중공이냐고.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아버지는 밀양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상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밀양에서 태어나셨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성씨가 한국 성씨고 저희 어머니도 성씨가 한국 성씨입니다. 김해 김씨랑 한평이씨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제 그 조회수가 갑자기 폭증하는 컨텐츠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 댓글 보면 거기도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리고 그 더민주 폴리스에 가짜뉴스 신고하는데 신고할 만한 댓글도 3개가 있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닥 인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안 달려서 저는 달리는 댓글을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가짜뉴스 댓글 달리면 신고할 거니까 많이들 한번 달아보세요. 진짜. 아니, 그런 댓글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벌길래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 수익이 안 나서 돈을 벌지도 않는 유튜브에까지 몰려와가지고 그런 댓글을 다는지 나도 정말 헛웃음이 나는데 뭐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주위에서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을 지금까지 2명 봤거든요. 예, 마주하면 멍해져요. 그냥 진짜 이걸 믿는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출판된 책도 안 믿고 출판된 교과서도 안 믿고 보도되는 언론도 안 믿고 레거시 미디어도 안 믿고 신문도 안 믿고 아무 근거 없이 일반적인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멍해져요, 그냥. 그것도 내가 이미 알던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와, 미친년이구나. 이 년이 멀쩡한 년인 줄 알았는데 미쳐도 고약하게 미쳤구나. 이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설득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믿어요. 보도되는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안 믿어요. 부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응원봉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 아니면 중국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게 대충 서울만 해도 100만 원 넘을 거고 부산도 몇십만 원 될 거고 전국적으로 다 따지면 뭐 적게 잡아도 300만, 많게 잡으면 한 500만 원 될 건데 그 사람들이 일당을 5만 원만 받는다고 쳐도 그게 돈이 얼마야? 하기야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몇 톤이라 그랬지 금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뭘 안 믿겠어요. 아니 이야기 그만할게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방송이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토요일에 뭐 방바닥 긁으면서 TV 보다가 이제 엉덩이 근질근질 하시면 광장에도 좀 나가 보시고요. 꼭 그렇게 막 연예인 응원봉처럼 좋은 거 안 들고 나가셔도 되고요. 응원봉 없어도 돼요. 거기 나가면 이런저런 탄핵 응원봉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고요. 아니면 뭐 LED 소포를 드셔도 되고 정 안 되면 핸드폰 플래시 켜셔도 돼요. 뭐 물론 저는 이건 제 자랑이지만 5만 원짜리 롯데 자이언츠 응원봉이 있습니다. 그거 이뻐요. 여튼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이고요. 주말에는 알림도 켜두셔도 됩니다. 뉴스 공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일에는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김호준 뉴스 공장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김호준과 경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 거 나중에 보세요. 시간 날 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